네, 반갑습니다. 퀀트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적지 않은 상승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소 아쉬웠던 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또 조급함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얼마나 큰 낙폭을 보여왔습니까? 뭐 이 정도의 상승이 아쉬운 건 또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아쉬움 정도로만 털어버리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앞으로를 하면 되는 거겠죠. 또 반대로 하락장에서 잡아가셨던 분들은 또 여기서 옥석을 가려내셔야 할 텐데 오늘 아쉽긴 해도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을 한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 하지만 분명 섹터별 종목별로 반등의 그 크기는 차이가 좀 있었을 것이고 또 오히려 부진했던 종목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또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을 더더욱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섹터별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반도체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SK 하이닉스 종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난 부분에 있어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올해 1분기죠. 22년 1분기에 대한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고, 이후에 또 다음으로 출하량 및 전망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21년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죠. 네, 보면서 가실 텐데, 지금 영업이익과,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각각 12.4조 원과 4.2조 원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조금 소폭 상회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별 상여금의 경우에도 3분기 충당금으로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출하량 부문에서는 또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조금 시장치를 얼마 상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게 아니냐 보실 수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상여금 부분이 적지가 않죠. 상당히 큰데, 일시적인 금액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데, 이 금액을 조금 제외하고, 물론 이 부분을 충당금으로 만회는 가능했지만 이 부분 제외하고 생각을 해 본다면 뭐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출하량을 또 기록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서프라이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조금 부각해서 찾아볼 만한 부분은 없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뭐 다음 자료 한번 보면서 같이 보실 텐데, 메리츠 증권에서 이번 그 SK 하이닉스의 4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2년 실적 추정치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전 수치이고 이 부분이 새로운 수치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일단 1분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6% 하향 조정을 했죠. 하지만 하향 조정을 1분기 이 부분을, 영업이익 부분을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전반적인 올해 1년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무려 44%나 향상된 수치로 정정을 합니다. 이 정도로 좀 큰 차이를 보이게 수정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거의 모든 이러한 리포트를 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자주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일이에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1분기에 대한 의견은 아무래도 계절적인 비수기를 활용한 차원의 이유가 크겠죠. 아무래도 작년 연말 기대 이상의 비트 그로스를 기록을 하면서 여유 재고는 더욱 낮아졌는데, 반면에 전방 수요가 나빠진 것은 또 아니에요. 네, 지금 재고는 낮았는데 전방 수요가 뭐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재고를 좀 확보를 해놓고, 낸드 부분 역시 지금 삼성전자 시황 공장 생산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의 반등 조짐이 있어요. 지금 가격의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재고도 얼마 없는 상황에 또 비수기인데 급하게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판매할 이유가 없고 2분기에 조금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재고를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좋지 않게 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면 올해 추정치를 44%나 늘린 배경이 더욱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량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D램 관련해서 연 단위로만 봐도 그렇고 지금 분기 단위로만 봐도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큰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지금 연 단위로 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지금 뭐 D램이나 낸드 이쪽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격이 좀 중요하죠.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좀 보시면 29%, 40%, 42% 지금 올해 추정치가 42%까지 많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에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낸드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엄청나죠 지금. 작년에만 해도 56%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또 100%, 2배 가까운 출하량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또 낸드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마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가격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삼성전자 시험공장 생산 조정 영향으로 가격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까지도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어느 정도의 성장은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는 마련을 했고 이번에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출하량이 2배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프로핏까지 이 정도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전망치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을 뭐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22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할 텐데 일단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홀딩 관점을 조금 제시하고 싶은데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하량이나 메모리 가격 반등, 전반적으로 좋은 오퍼레이션 능력이나 주주 환원 정책 개선까지 있었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 지금 메모리 관련해서는 경기 관련 지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 경기 관련 지표들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죠. 국내에도 2만 명 이상의 1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라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리스크가 마이너스 요인이 아직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수가 아직까지 다양하고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확률 높은 투자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100%에 부합하는 확률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90% 이상을 도출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짚어볼 점이라면 최근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할인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딱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가격 메리트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의 1월에 지금 크게 하락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관점을 좀 제시를 하겠다. 아직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다. 물론 전망 좋습니다. 전망이 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다른 할인 종목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때문에 여기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픽 종목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해요. 드리고 갈 텐데 LX 세미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많이 기대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조금 제 생각보다도 조금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보다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했었고 아마 투자자분들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더 큰 상승을 기대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추가적으로 무료 추천주를 드리는 데 있어서 괜히
시간을 뭐 질질 끈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겠고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업 개요부터 조금 짧게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기업 개요는 뭐 동사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LG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뭐 동사의 주력 제품은 뭐 이러한 부분이 있고 올레드 사업이 뭐 주력이죠.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방 산업에 연동되는 DDI, 뭐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여기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적 관련해서 기사에서 발췌한 그림을 통해서 조금 심플하게 한번 보실 텐데 네, 보시면 지금 너무 밝게 웃고 계시죠. 손보익 대표이사께서 밝게 웃고 계신데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때는 19년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대단한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20년도 되면서 50% 이상의 상승을 이뤄냈고 그 이후에 또 작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때는 매출이 증가함에 있어서도 투자를 계속해서 케이펙스를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했지만 20년도에 크게 성장을 했고 지금 21년 작년치를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I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DDI 품귀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됐고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실적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올해도 실적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요. 좀 더 깊숙이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OLED TV 패널의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생산량 크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OLED 패널 수요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OLED TV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LG전자는 실제로 국내 시장에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도 전 세계적으로 OLED TV를 공급을 하고 있죠.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작년에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관심 있게 실제로 봤고요. 삼성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됐는데 삼성은 정확하게는 OLED TV를 생산하고 있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출시를 좀 미루고 있죠. 왜냐면 LG전자보다 좀 기술력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LG에 대해 좀 공격을 하죠. 삼성이 LG를 공격을 합니다. 너네가 만든 패널이 진짜 OLED가 맞느냐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LG가 만들고 있는 OLED TV도 정확하게는 100% OLED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고 중간에 추가 패널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처럼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이게 진짜 OLED인지 아닌지를 뭐 판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OLED 패널이니까 LG가 더 좋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LG 패널이 좋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됩니다. 뭐 여러 채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휘도나 채도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그렇게 비난을 했음에도 출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양산체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기술적인 한계나 좀 출하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TV형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LX 세미콘의 수익성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도 같이 보고 가실 텐데 계속해서 지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당연하겠죠. 제가 매출 부분에서 뭐 수익성,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대폭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실적이 이렇게 영업이익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1월 들어서 1월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그러니까 거의 1월의 하락분을 몸소 맞고 있다, 거의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종목별로 하락이, 크고 작은 하락이 다 나왔지만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죠. 뭐 어떤 종목은 조금 그래도 잘 버텨준 종목이 있는 방면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네,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주었는데, 지금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상승을 했던 부분을 거의 그대로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지금 종목 이미 들어가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승분을 그대로 다 뺐다? 이러면 우리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뭐 SK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종목임에는 확실하고 전망치도 좋지만 이렇게 할인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나 올해 전망치도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크게 보였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는 거고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겠죠. 우리 더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또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1차 매수가 정확하게 또 한번 짚어드리고 가야겠죠. 1차 매수가는 12만 7천원. 네, 오늘 지금 현재 종가가 12만 6,400원에 형성이 됐는데 12만 7천원 이하에서는 1차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121선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깨지자마자 바로 매도를 진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로 이제 분할 매수할 관점에서는 11만 8천원 이하에서 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1만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조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영상이 길어지게 됐는데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딱 마무리하고 내일은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영상으로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